자, 여러분 오늘 배우게 되는 부분은 우리 고난이도 챕터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인사 기초정보관리에 지급공제 항목 등록하는 것을 어려워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DB툴 제공 파일, 저는 제공 파일을 어떤 파일로 썼냐면 2018년도 1회 제공 파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급자들 파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회 2급자들에게 배포했던 2018년도 1회 기출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원을 하셔서 제가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제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인하는 시간이죠. 좀 오래 걸리죠. 네. 자, 이렇게 시스템 관리와 인사급여 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신다는 인사관리 쪽에 가보시면 기초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이 있어요. 마냥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쪽 급상여 입력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급 공제 여기 부분에 가서 입력할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급과 공제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급여와 지급 놓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엔터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영업촉진비, 가족수당, 이미 장애수당, 직책수당 만들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제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여 쪽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급여 지급 항목 쪽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처음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출이나 모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감 취소를 먼저 눌러주셔야 돼요. 클릭하고 엔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급 쪽으로 들어가 봤어요. 기본급 당연히 과세겠죠. 영업촉진비 과세죠. 가족수당 과세, 장애수당 과세, 직책수당 과세. 여러분 이렇게 다 과세가 뜰 거예요. 월차수당, 뭐 이런 근속수당 다 과세인데 자, 식대 가볼게요. 식대 가봤더니 여러분 과세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과세 아니죠? 비과세 처리를 합니다. 얼마까지는? 여러분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비과세 그중에 여러분 식대 이렇게 찾아가지고 식대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면 예. 다시 식대 조회를 해보시면 안 나오네요. 네, 여기 식사대라고 이제 식대 아니고 너무 줄였나 봐요. 식사대라고 입력을 해주고 비과세 유형으로 입력을 해주면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여러분 월정급여 이런 거 포함한다 쭉 입력해주고 식대를 거의 다 여러분 전액들 전반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다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분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분류할 거였다면 분류라고 놓고 어떤 걸로 할 것이냐, 뭐 직급별로 할 것이냐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식대는 그렇게 분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분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무분류고 금액은 얼마까지? 식대 금액 체크하고 10만 원까지 이렇게. 플러스 키 누르면 공색이 붙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직책수당 같은 경우도 과세로 들어가 있어요. 과세가 맞고요. 그런데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분류를 뭘로 할 것이냐? 밑에 와서 코드 분류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뭘로 나눠주냐? 직책수당이니까 직책별로 입력을 해주고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지금 그냥 단순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 가셔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직책별 들어와주고 밑에 가서 탭키 눌러주셔서 밑으로 하단부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되네요. 또 그럼 화면을 분할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렇게 놓으면 이 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F2번 눌러서
과장한테 저희가 얼마 줘볼까요? 금액 5만 원이라고 제가 가정해서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 F2번 눌러서 이번에 누구한테 줘볼까요? 대리한테 얼마 줄까요? 2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금액 체크하고 밑에 계산 금액식, 금액과 계산식에 2만 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700 대리와 여러분 그 과장에게 600번대 과장에게 여러분 금액별로 5만 원, 2만 원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금액별로 이런 식비나 직책수당이나 이런 육아수당이나 이런 거 자격수당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격별로 들어가 있고 정보 기술 자격 ITQ에서 금액 2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가족수당도 마찬가지로 무분류가 되어 있지만 가족을 분류로 놓고 뭐 와이프 뭐 이렇게 쭉 있는 경우 뭐 나눌 수 있죠. 배우자 몇 명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게 이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간략하게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 책을 보시면서 입력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예제에 써 있는 걸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급상여 일자 등록 넘어가서 우리가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가족수당에 가서 전 직종에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의 1인당 4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문제 찾으셨나요? 2급자들은 190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지급 항목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급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급공제 항목의 등록이다 해서 직책수당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책수당을 클릭을 해주고 이미 해버렸는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렇게 여러분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과세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분류, 무분류 옳지 않죠. 분류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와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또 들어와 있는 거네요. 그쵸? 왜 이러지? 예. 일단 여러분 제가 백데이터를 불러온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보여진 것 같아요. 일단은 F2번 눌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책별로 이제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주고 아까 해봤지만 복습인 거죠. 그죠? 부장 있어요. 부장 클릭해주고 금액 체크하고 금액 얼마?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고 F2번 눌러서 차장하고 클릭해서 엔터. 자, 금액은 얼마예요? 15만 원 엔터. 자, F2번 눌러서 누구? 과장 가볼까요? 과장 해서 클릭해서 여러분 금액은 얼마예요? 1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고 F2번 눌러서 대리 금액 입력해 줍니다. 얼마예요? 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입력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요. 아까 있는 직책수당 이런 거 좀 일단 지워볼게요. 네. 왜냐하면 계속적인 이제 두 개의 중복이니까 좀 지워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제가 아까 예제로 풀어드렸던 거 한번 없애버렸고요. 가족수당 있나요? 네, 가족수당 있어요. 밑에 또 있네요. 이런 거 지금 필요 없는 거는 지금 일일이 제가 좀 버리고 갈게요. 왜냐면 계속 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요. 네. 이렇게 일단 반복되는 것들은 지워가면서 갈게요. 가족수당이 있어요. 가족수당. 가족수당으로 가보니까 가족수당은 전 직종에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의 1인당 얼마씩 4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분류코드 가보니까 분류코드로 놓고 가족별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책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분류코드를 굳이 잡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가족별로 놓고 여러분 여기 우리 이순희로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가족수당이 여기 있는 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제가 만들고 있는 거니까 요 밑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과세가 맞고요. 분류, 무분류 아니죠. 분류라고 놓고 F2번 눌러서 여러분 뭐라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가족별이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눈에 안 보이면 이렇게 가족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가족별이다. 클릭하게 들어가게 되시고요. 거기다가 이 밑에 하단부에 넘어오셔서 F2번 누르셔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배우자와 자녀라 그랬어요. 배우자 클릭하시고 금액 체크하시고 각 인당 4만 원씩이니까 4만 원 입력해 주시고 배우자 입력이 끝났으면 F2번 눌러서 누구 자녀 찾아보실게요. 자녀 클릭하셔서 금액 얼마 4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 입력을 해서 입력을 처리해줘야 여러분 우리 어디 쪽에 가서 이제 영향을 받느냐? 급여관리 쪽에 갔을 때 우리 급여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가면 자, 급여관리 쪽에 갔을 때 여러분 뭐 있어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금액을 불러올 때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1월 달로 놓고 한번 볼까요? 1월 달로 놓고 지급일자 있나요? 다행이네요. 있으니까 엔터 치고 넘어가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은 데이터가 사실은 불러오기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지금 요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데 만약 이렇게 누구예요? 이 친구 누구죠? 엄연해 라는 사람처럼 영업 촉진비 있으면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또 있었는데 또 찾아봐야 되겠죠. 누구 있어요? 이렇게 자격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족수당이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도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기대를 해보면서 찾아보았지만 없네요. 그죠? 네, 없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급여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상용직의 급여 입력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갔다 왔어요. 그죠? 급여 다시 한번 지급 와주고 엔터 쳐주고 마감 취소하고 확인하면 다시 들어와서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식대 같은 거 아까도 보여드렸어요. 식비 클릭하고 비과세다. 맞잖아요.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무분류냐? 네, 무분류예요. 전원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식대를 다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무분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과세 유형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코드가 들어가 줘야 돼요. 비과세 코드. 아까 그렇게 식대 이렇게 찾아가지고 없었는데 식대 찾으니까 나오질 않네요. 그쵸? 그럼 한 글자만 조회해볼까? 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찾아주셔야죠. 뭐, 그죠?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식사대라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색해서 조회해서 끌어와주는 없어요. 못 찾아내고 있어요. 자, 찾아야 되겠어요. 제가 식사대 10만 원 끌어와서 처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력해주고 무분류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계산식에 1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회가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안 되니까 일일이 손으로 찾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여기에 두 글자 치면 다 검색이 되는데 저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상 안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스크롤 내려서 확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 항목 쪽에서 여러분 급여 공제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급여 공제 쪽으로 갔어요. 엔터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이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기본 백데이터를 여러분 만들면서 오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기출문제를 끌어다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 막 있어요. 갑자기 뚝뚝 튀어나와서 놀라셨죠? 맞아요.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 부분에 없어요. 뭐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노동조합비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할 거예요. 인사기초코드 가보실게요. 인사기초코드 쪽으로 들어가셔서 어디 가볼까요? 여기 급여 쪽에 가보시면 여러분 공제 항목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을 더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해서 노동조합비 등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또 밑에다가 입력을 하기는 그렇고 가서 다시 지급공제 항목에 여러분 여기 와서 마감 취소 누르고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TS 노동조합비로 불러와서 써볼게요. 이름이 좀 다르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노동조합비로 여러분 똑같이 불러와서 그냥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노동조합비 등이니까 있는 거니까 끌어와서 한번 써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해줄 것은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노동조합원에 의해서 10,000원씩 정액으로 공제해주겠다라고 했으니 분류를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무분류 아니죠? 분류라고 놓고요. 코드는 F2번 눌러서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노조별이라고 입력을 해줘 볼게요. 눈에 보이지만 저는 두 글자를 쳐서 끌어와 보도록 할게요. 노조별이라고 가져오시고요. 가져오셨다가 여러분 이렇게 제는 화면이 잘 안 보일 때는 저는 화면 분할을 해볼게요. 됐나요? 네. 자, 아이고 다쳐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다시 입력을 해주고 지급공제 항목을 끌어와 볼게요. 네. 팝업이 지금 보이실까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급 아니고 공제 쪽으로. 네, 네, 노동조합비. 예. 자, 이럴 수도 있죠, 뭐, 그죠? F2번 눌러서 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부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노동조합원에 한해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라고 입력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씩? 10,000원씩 10,000원이라고 입력해 주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입력하라는 얘기는 따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노동조합비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추가로 입력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공제 쪽에서 굳이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본 거고요. 지급 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나 여러분들 가보실까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러분 입력하라는 대로 그냥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분류 같은 거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항상 스샷을 해서 여러분 우리 Q&A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 사항을 꼭 여러분들 피드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마지막 하나 더 있나요? 네,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상여를 지급하는 부분 상여 클릭해주고요. 지급해주고 엔터 쳐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여는 여러분 어때요? 사무직 월급제를 지급하고 사무직 연봉제 사원은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주어졌어요. 상여 지급 넣고 여러분 2018년도 집어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급 항목에 뭐라고 체크, 상여 체크해주시고 과세 구분에 과세가 되겠죠. 분류 여부에 여러분 무분류 옳지 않죠. 분류라고 체크해주시고요. 자, 코드에서 클릭해서 F2번 눌러서 뭐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관리 내역 코드 도움팝에 팝업창 뜨면 직종별로 입력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직종별 두 글자를 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너무 눈앞에 보이니까 클릭해서 가져오셔도 되죠. 직종별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고 순위 밑에 오면 코드 다시 한번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뭐라 그랬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무직 월급제는 지급을 하는데 사무직 연봉제는 상여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주어졌으니 사무직 클릭하고 여러분 급여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렇게 좀 봤을 때 계산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계산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팝업이 떠요. 이런 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연장 근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연장선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서 드리도록 할 거예요. 급여 계산식 쪽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계산식을 넣어주시는 거세요. 뭐 책정 임금이냐 호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문제에선 뭐라고 주어졌냐? 호봉 테이블의 기본급이라고 써 있어요. 호봉 테이블의 기본급. 그죠? 그러면 호봉 테이블의 기본급을 클릭하시고 그죠? 이걸 선택을 해주고 적용을 하자.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기본급에 뭐 곱하기 사실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곱하기 뭐가 120%다 이런 식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기본급에다 해주고 적용을 클릭해 주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급을 선택하고 적용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 산식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또 그 설명이 길어지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런 일반 계산식을 얘기할 때는 연봉이다, 뭐 그 월급이다 이런 책정 임금에서 책정 임금 월급의 몇 프로다, 호봉의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관련 근태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연장 근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평일 심야 뭐 또 평일 연장 근무 시간 찍고
계산해주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런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볼 것이냐, 일수로 볼 것이냐 해서 여러분 요거 계산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상여 지급분에 대한 설정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세요.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일단 지급도 했지만 이제 뭐도 해줘야 돼요? 공제 항목도 나와 있으니까 공제 항목에 들어가서 엔터 해주시면 여기 고용보험부터 지방소득세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서 각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세요. 확인을 해서 기승연월이 여러분 밑에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만 불러와 있어서 놀라셨을 텐데 이 백업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고요. 아마 구체적으로 1월부터 우리가 뭐를 했으면 급여를 등록을 했으면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와 있을 거고 체크하면서 확인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끝이 나게 되는 거세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가장 쉽게 여러분 이런 직책수당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오고 식대 같은 거 입력하는 거 무조건 나오는데 과세냐 비과세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과세 부분에서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과세는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것들이라든지 연장 근로수당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연장 근로 혹시나는 높아지면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진짜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F2번 누르면 연장 근로 있어요, 없어요?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여기 앞에도 있군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불러와 준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이렇게 연장수당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분 과세냐 비과세냐 여러분 비과세다라고 하면 비과세 처리를 해주시고요. 비과세 처리를 해주시고 비과세 유형에서 연장 근로수당이다 이렇게 찾아 넣어주시면 되세요. 야간 근로수당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계산 분류가 나올 것이고 뭐 이제 여기에다가 생산직이다 이랬으니까 직종별로 놓고 여기에 F2번 눌러서 생산직 사원에게만 적용할 것이다. 근데 계산식으로 할 것이다. 계산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급여 금액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 선택해서 요 계산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럴 때 선생님 이런 질문이 와요. 야간 근로수당 무조건 다 비과세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다 비과세는 아니에요. 생산직 사원들에게 여러분 직전 과세 기간에 2,500만 원 이하이고 월정 급여액이 180만 원 이하인 분들만 공제 대상이 되세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됐었던 이론 내용을 상기시켜주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처리가 되나요?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사기록카드 인사정보 등록 있어요. 예,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산부 한번 클릭해 볼까요? 생산부 정영수라고 놓고 재직 등록 거기 급여 등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급여 정보 가보시면 여기 생산직의 총 급여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냐 아니냐 초과한다라면 비과세가 될 수 없어요. 과세가 될 것이고요.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가 될 것이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여러분 어때요? 여기 우리가 벌써 창을 닫았나요, 제가? 자, 지급공제 항목 같은 것들 지급공제 항목 같은 데로 왔을 때 지급공제 항목에 왔을 때 여기에 이제 비과세라고 맞아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상용직 급여 확인이 될 때 있을까요? 네, 없어요. 자, 좋아요. 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 때 생산직 사원에게 이렇게 비과세로 여러분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이 내용이 뜨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연결을 가지고 있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끝자락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급공제 항목 등록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혼자 해보실 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책을 토대로 여러분 조금 더 한번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뒤에 가서 기출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만이
여러분 합격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주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